새벽마다 막노동을 하며 묵묵히 돈을 모은 20살 청년. 친구의 한 통의 전화로 그가 2년간 모은 전 재산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입대하던 날 그가 탄 버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춰섰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20살 청년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죠. 원룸 반지하 방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싸주신 김밥 한 줄을 가방에 넣었어요.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이 돈은 민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막노동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하루 10만 원씩, 때로는 15만 원씩 받는 일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죠. 형, 오늘도 일찍 왔네. 현장 반장이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성실한 것으로 유명했어요. 추운 겨울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옮기는 일. 20살 청년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민수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현장은 시끄러워졌어요. 굴삭기 소리, 망치질 소리, 작업자들의 구호 소리가 어우러졌죠. 민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모를 썼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민수야, 잠깐만. 현장 소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네, 소장님. 너 군대 언제 가는 거야? 한 달 뒤에 입대합니다.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제대하면 다시 와. 자리 만들어 놓을게. 소장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점심시간 동료들이 치킨을 시켜 먹을 때 민수는 어머니표 김밥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동료들이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진심이었죠.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밥이 세상 어떤 음식보다 소중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민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돈 한 푼 한 푼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6시 작업이 끝나고 민수는 일당을 받았어요. 12만 원. 오늘도 통장에 그대로 입금할 예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휴대폰으로 입대 통지서를 확인했어요. 한 달 뒤면 군대에 가야 했죠.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제대 후 뭘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민수의 평범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고등학교 동창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수야, 미안한데 좀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준호답지 않은 목소리였죠. 역 앞 카페에서 만난 준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깔끔했던 준호답지 않게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신발끈도 제대로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거든.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시길래. 민수는 준호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뭐라고 하셨어? 간암이래. 그것도 말기야.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의사가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 늦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준호네 가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산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빚만 남았습니다. 집도 팔았어. 전세로 이사했고. 준호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하셨고 나도 대학 휴학하고 배달 일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까지.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보험도 적용이 안 된대. 우리 형편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돈이야.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바로 자신이 2년간 모은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죠. 병원에서는 언제까지 수술비를 내야 한다고 했어? 민수의 질문에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주 안에. 늦으면 수술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했어. 민수야, 나도 알아.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 거.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민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은행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민수는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토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평일보다는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민수는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11번 고객님, 창구 직원이 불렀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중년 여성 직원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출금하려고 하는데요. 민수가 통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얼마나 출금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출금하고 싶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혹시 용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아서 확인차 묻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친구 아버지 수술비입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 숨길 일도 아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직원은 민수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민수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히려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껴가며 모은 돈이지만 이렇게 소중한 곳에 쓰인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수표로 드릴까요? 현금으로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어요. 수표로 주세요. 현금으로 받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민수는 수표를 받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수표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민수는 휴대폰으로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어디야? 잠깐 만나자. 병원에 있어. 아버지 상태 보러 왔거든.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와. 중요한 얘기 있어. 민수는 자세한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쇼핑을 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죠. 평범한 토요일 풍경이었지만 민수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해서 준호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지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을 것 같았죠. 그 중에서도 준호네 가족이 가장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수야. 준호가 멀리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뵙고 온 후라 그런 것 같았죠. 갑자기 왜 불렀어? 무슨 일이야?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봉투를 꺼냈어요. 아무 말 없이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죠. 뭐야 이게?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천만 원이라고 적힌 수표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야. 아버님 수술하셔야지. 민수는 덤덤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미친놈아. 준호가 소리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 아니야? 군대 가서 뭘 하려고 2년 동안 모은 돈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젊으니까 또 모으면 돼. 민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아버님은 지금 아니면 안 되잖아. 나는 시간이 있어. 민수의 말에 준호는 더욱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준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어떻게 갚아? 언제 갚아?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죠.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몇 년을 모아도 구하기 힘든 돈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이 평생 일해도 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갚을 생각하지 마. 친구잖아. 민수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면 되고. 민수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계산이나 조건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 순간 준호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게. 20살의 두 청년은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뭔가 감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 아버지의 수술이 결정되었어요. 의료진은 희망적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준호네 가족은 눈물을 흘렸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1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대까지 한 달 충분했어요. 어차피 군대 가면 돈 쓸 일도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준호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복도 빨라서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민수는 이미 그 일을 잊은 듯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입대 전날 밤 민수는 짐을 쌌습니다. 군대에 가져갈 것들은 많지 않았어요. 속옷 몇 벌, 양말, 세면도구,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것들이었죠. 아들아, 이것도 가져가라. 어머니는 손수 만든 버선을 내밀었습니다. 발 시릴 때 신어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하시느라 그렇게 된 것이죠. 몸 조심해라. 편지 꼭 써라. 전화도 자주 해라.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다녀올게요.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아버지는 민수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민수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송했죠. 모은 돈을 다 써버린 것이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께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입대 당일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어요. 논산 훈련소로 가는 버스는 오전 9시에 출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민수를 위해 마지막 아침을 준비해주고 계셨죠. 아들아, 많이 먹어. 군대 가면 집밥 못 먹어. 버스 정류장까지 어머니가 따라오셨어요. 편지 꼭 써라.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네, 어머니. 저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길어질수록 헤어지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오전 9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청년들이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어요.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와 눈물의 작별을 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친구들과 마지막 사진을 찍고 있었죠. 민수도 짐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고 계시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버스가 출발하자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군대에 가는 건데 울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타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게임을 하고 어떤 친구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죠.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군대에 가는 긴장감을 달래고 있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버스 엔진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커지더니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헬리콥터다. 뒷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창밖을 바라봤죠. 정말로 헬리콥터 한 대가 버스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군용 헬기였어요. 초록색 페인트에 군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죠. 왜 저게 여기 있지? 혹시 사고 났나? 군사훈련인가? 청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신기한 듯 헬기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이렇게 가까이서 헬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헬기는 점점 낮게 내려오더니 버스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버스를 호위하는 것 같았죠. 뭐야, 저거? 우리 따라오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도 백미러로 헬기를 확인하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기가 점점 낮게 내려오더니 버스 앞쪽 공터에 착륙했습니다. 버스가 서네. 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버스를 세웠어요. 모든 승객들이 더욱 당황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서는 거예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기사도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헬기에서 군인들이 내려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상당히 높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장을 단 사람이 버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다른 군인들도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군대 안 갈 사람 있나? 설마 신체 검사에서 뭔가 문제 있었나? 아니면 입대 연기 신청한 사람?
청년들이 서로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알 수 없었죠. 모두가 정상적으로 입대 통지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승객 여러분, 잠시만요. 버스 기사가 문을 열더니 그 높은 계급장을 단 군인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별 2개가 달린 계급장을 보고 모든 청년들이 움츠러들었어요. 사단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혹시 여기 김민수라는 분 계십니까? 사단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죠. 민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자신을 찾는지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사단장은 민수를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 저와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다른 청년들이 모두 민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죠. 민수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사단장을 따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사단장은 민수를 헬기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수 씨 앉으시죠. 사단장이 먼저 풀밭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은 여전히 따뜻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더욱 당황했죠. 자신이 뭘 했다고 사단장이 고맙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이춘식 아저씨 아세요?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준호 아버지 성함이 이춘식이에요. 사단장의 말에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분이요. 그제야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춘식 아저씨의 동생입니다. 이춘호라고 해요. 사단장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형님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수술비를 민수 씨가 전액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사단장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형님이 민수 씨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20살 청년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었다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이 민수 씨 덕분에 새 생명을 얻으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계속 말했어요. 형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라는 청년이 천사 같다고, 평생 은인이라고요. 그런 분을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친구를 도운 것뿐이에요. 민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사단장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 씨, 저는 군인이 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민수 씨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사단장의 말에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사단장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형님이 민수 씨를 친아들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형님께서 민수 씨가 오늘 입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대버스 노선을 확인해서 찾아다녔죠. 꼭 한번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사단장의 정성에 민수는 감동받았습니다. 민수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민수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대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사단장의 제안에 민수는 놀랐어요. 그런 특별 대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사단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 같은 분이야말로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재거든요. 다른 장병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사단장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보장해요. 사단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 씨의 그 착한 마음가짐이야말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계급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죠. 민수는 사단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사단장의 부대로 배치되었어요. 물론 기본적인 군사 훈련은 받아야 했지만 사단장이 직접 관심을 가져주었죠. 민수의 이야기는 부대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시기하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서는 모두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군대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고 후배들을 잘 챙겨주었죠. 형,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후배들이 물어보면 민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저 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이 하실 거예요. 민수의 겸손한 모습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사단장도 민수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어. 사단장은 다른 간부들에게 자주 말했죠. 민수의 이야기는 부대를 넘어 다른 부대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군 신문에도 실렸고 방송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현대판 의로운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너무 과대포장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2년의 군 생활이 끝나갈 무렵 사단장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제대하면 뭐 할 계획이야?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일부터 찾아야죠.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어때?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민수 같은 인재를 찾고 있어. 사단장의 소개로 민수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회사 사장도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다. 민수는 제대 후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몇 년 뒤에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준호도 대학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두 가족은 지금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민수가 보여준 진정한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0살 청년 민수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은 전 재산을 친구 가족의 생명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선택은 어느 날 상공에서 내려온 헬기와 함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왔죠. 우리가 이 사연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어딘가엔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당신의 마음을 감동 인생에 남겨주세요. 진심을 전하는 이야기, 지금까지 감동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